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민지라고 하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탓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 12.3 내란 이후로 응원봉 세대라고 불리면서 이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아, 이제 좀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호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뭐 총선 때나 이런 주요 선거 때마다 좀 유명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청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 선거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정치 조직 안에서는 이제 약간 팽당하는 듯이 좀 진행이 되었던 것들,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청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정책들을 좀 보면서 좀 대체 이게 왜 청년 정책이냐라고 하는 식의 좀 청년들이 직접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식의 것들은 좀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12.3 내란을 좀 지켜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반응이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민주주의의 퇴행이 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 위기감을 가지고 같이 싸웠던 그 광장에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사실 관심이 없다. 정치적인 거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무관심한 반응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무관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좀 청년들과는 상관없는 정치, 청년들은 잘 모르는 얘기니까 빠져 있으라고 했던 그런 정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이지만 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롤모델이 우리 사회에 너무 없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네, 드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보통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 말만 잘하거나, 뭐, 아니면 또는 옛날에 사기꾼이랑 정치인이랑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한 지역 또는 뭐,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총학생회장도 마찬가지인데 총학생회 선거를 한다고 하면 대단하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그래도 고생해주는 친구 이런 이미지가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입속 챙기고 싶고 정치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이 양쪽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면 정말 헌신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정치도 가능하구나라는 신뢰에서부터 이제 정치 참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가 필요하고 어떤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에 대한 롤모델은 전혀 우리 사회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투표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에게 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 라는 질문들을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면 뉴스를 보면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뭐 아니면 어떤 정치인의 뭐 애인이 가족이 아들이 딸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정치가 그냥 어떤 개인의 정치인들의 그런 입속과 이해관계와 싸움과 이런 것들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그리고 삶에 와닿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언론은 뭔가 그냥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다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어. 뭐 이렇게 던져주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뭔가 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떤 미디어 이용자들, 개별 주체들의 그런 역량을 믿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 정보값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과도한 정보량 때문에 좀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을 잃게 되는 측면도 언론으로 하여금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그렇게 학습되어 왔던 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 그 학교를 다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봐 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학교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 해서 뭔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뭔가 너가 공부를 안 했는데 누구를 탓하냐라고 하는 그런 게 내면화되어 있는 의식이 사실 정치 사회적으로도 발현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당연한 사람한테는 어떤 저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 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때 못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 건데 왜 저렇게 때를 쓰냐라는 식으로 보이는 사고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 정치 사회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사회가 궁금해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반영되는 경험들을 해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냥 무관심한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주체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주변에서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목소리를 모아내려는 시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이번에 가장 저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언론이어서 미디어 비평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좀 이렇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들에 좀 찾아가셔서 좀 들어보는 작업들을 해봐도 좋겠다. 이 공감버스가 공감연대 분들께서 좀 그런 공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여러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 어떤 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